마음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예. 좀 마음이 좀 빈 자리에서 예. 이렇게 스스로를 관하는 불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내 안에 이제 어떤 것이 맺혀 있는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허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이제 어디 맺힌 데도 있고 걸린 데도 있어서 예. 그다음에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지금 하고 그래서, 계신 게?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 예, 한번 점검을.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텅 빈 자리? 예, 예, 그거는 뭐, 자각이 됩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이거라는 것들은 게. 뭐, 이제, 그전에는 많이 좀 놓쳤는데, 최근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뭐 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 마음 한적 구탱이 이제 그렇게 뭐 자리 잡기 해서. 예, 요거 있죠. 그죠? 예, 말 하나, 안 예, 하나, 예, 똑같은 거 예, 있죠. 예, 여유한 예, 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거든요. 예. 워낙에 우리가 그 현상이나 경계에 따라가는 게 너무 이제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챙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공부 여정이냐면 밖에서의 살던 삶이 이 안으로 다 녹아 들어가는 게 이후의 공부거든요. 예.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이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예. 뭐 왔다 갔다 해서 익숙해지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동안에 낯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살아야지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그냥 뭘 어떻게 있고 없는 걸 막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요. 뭐가 있나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건 인위적으로 예, 조작하는 예. 거고 그냥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든 예. 그거를 뭐 있나 없나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보이든 뭔 경험을 하든 이 일 하나로 평등하다는 거, 이 일이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는 거. 다 이거구나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지.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은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모든 생각이 사실은 이 일이거든요. 예.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은 물결이고 이거는 물이라면 모든 물결이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결만 따로 있는 줄 그런 착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연하게 깨쳐야 되거든요. 아직 그 깨친 자리는 못 가고 네. 어떤 생각으로 이게 약간 그런 생각 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나 어떤 쪽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 생각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에 많이 그러니까 빠져드세요? 생각이 이것도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법이라는 생각 그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꾸 물론 이제 그것도 제가 제하려고 애는 조금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러한 게 뭔가 공부인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아직도 일어나죠. 당연히 예. 처음부터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 또 이게 한망상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게 법이야라고 그 생각 규정된 거에 빠져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호련히 일어난 생각이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이나 다를 바 없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도라는 거는 이것이에요. 이 실제지. 생각된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실체하고 바깥하고 같은데 아직도 분리감이 그렇죠. 그게 마음과 경계의 예, 분리감인데 어떻게 이 분리감이 사라지냐면 사실은 그 추구 뭔가 따로 있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불현듯 확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깨달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체험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 따라 가다 보면 그런 게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돼. 또 망상이라 습관적으로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직 이게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잘 보시고 그거밖에 할 일 없죠. 할 일 없어요. 잘 보는 거 외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보살님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
동영상. 언제부터 보셨어요? 이거?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그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셨죠? 예전에 몽시 선생님 있던 진흥은 거기에 한번 나가서 몽시 선생님 블로그도 보고 그랬다가 어디 부산에 오셨어요? 그때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 그 진여문 그쪽에서도 조금 뭐 네, 활동. 2번 정도. 그 이전에도 뭐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윗바사라. 얼마나 하셨는데?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이쪽으로 영성세계에 관심 가진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그럼 수십 년 됐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그 처음에 그 윗바사나부터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윗바사나에서? 저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윗바사나 다음에 진여문 쪽이었어요? 아니 그 전에 뭐 다른 모임에도 좀 이쪽 유사한 이쪽. 네. 요즘도 그러면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다른 어떤 수행 방편이나 뭐 이런 거랑? 요새 따로 뭐 하는 건 없고 그냥 법문 듣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그냥 이해는 됩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는 갑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는 게 예. 기존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예. 그런 자아감, 예. 나라는 느낌, 예. 그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좀 굉장히 예. 머물러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예. 내가 보고 그 경험하는 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경험하는 게 주로 이제 소리에 관련해서는 예. 어디에 있다라는 그 위치는 없고 정해진 위치는 없고 예. 보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본다는 느낌. 몸 안에서 보는 것 같은 방향성이 몸 안에서 보는 것 같은. 내가. 근데 그것이 명확합니까? 몸 안에 그 무엇인가가 명확합니까? 그게 뭔지가 명확합니까? 네. 그게 뭐 지금도 자각이 됩니까? 저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봄이 일어나는 그게 자각이 됩니까? 그럼 그거와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별개인지 하나인지. 근데 그거 알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몸 안에서 듣는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소리는? 네. 그냥 볼 때만 그게 내 안에서 보는 뭔가가 이 환경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독립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안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몸 안에 있습니까? 그게?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 몸도 보여지지 않나요? 보여주죠. 그럼 몸 안에 있다고도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등도 봐야 되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는 것이지 몸 안에 있는 뭐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것이 본다 하면 나의 전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몸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리 와 보세요. 한번 한번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죠?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잘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 손도 잘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닥도 그러니까 이거 드러날 때나 이거 드러날 때 똑같은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가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점점 이거를 자 보십시오.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그렇죠? 여기서 보고 계시잖아요. 죽비를 볼 때는 이거 같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시죠? 자기 몸도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나
그러니까 내 몸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나 이거 볼 때나 이 몸이 드러날 때나 대상은 다르지만 이거는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육체도 대상이죠. 자기 육체잖아요. 제 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자기 육체도 대상으로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그거를. 그렇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자, 이것도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이 소리도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비추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비추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네. 그렇죠? 이것도 비추고 있고 이것도 비추고 있죠. 이것도 비추고 있죠, 이것도. 소리와 육체를 동시에 비추고 있죠. 여기서. 소리도 되지만 손도 되잖아. 이렇게 같이 비추고 있지 않나요? 네. 그쵸?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서 왔다고 하셨죠? 금전. 여기도 비추고 있지 않나요? 금전? 네. 금전동? 금산. 금산동? 금산동? 금산. 아, 금산. 아, 미안해요. 금산도 비추고 있잖아, 지금. 네.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나, 이거나, 소리나, 사물이나, 다 한 자리에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거. 여기서 다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소리도 아니고, 이 형태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절로 비추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것도 비추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비추고 있잖아. 이것도 비추고 있고, 금산도 다 비추고 있잖아요. 다 여기서 다 비춰지지 않나요? 모든 세계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금산 그러니까 하나의 바탕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 이거예요. 근데 왜 바탕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네. 경험될 때 네. 바탕이라고 사실은 그것도 비춰진 거예요. 바탕이라는 이미지나 이름도. 그것도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 바탕 그러면 벌써 비춰진 거라 여기서. 그러니까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할 땐 여기 있고 이거 할 땐 이거 여기 있고 이거 할 땐 여기 있는 것이지 따로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탕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해진 위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작용이 경계가 일어날 때 그냥 확인될 뿐이라 그렇죠? 또 그거라. 경계가 드러날 때 딱 확인될 뿐이지 바탕이라는 어떤 형태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탕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게 바탕이지 않은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 왜냐하면 그냥 모든 모양의 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이 현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소리가 드러나든 사물이 드러나든 생각이 일어나든 항상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목고가 이거거든요. 화두가. 이목고는 이목고라 그냥.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늘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늘? 모든 일이 우리가 항상 삶이 여기서 펼쳐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항상 모든 일이 다 여기서 펼쳐지지 않았나요? 근데 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건 그럼 뭐죠? 그것도 느낌이지, 느낌. 그건 그냥 느낌이라고. 그것도 벌써 분별화된 거. 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바로 이 자체인 것이지 몸 안에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벌써.
그거를 별로 마음 두지는 마세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성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내 몸과 마음을 이것이 비추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게 내 몸이고 마음이니까 몸 안에 있는 것도 벌써 분별된 것이고 몸 밖에 있는 것도 분별된 것이죠. 이제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듯한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거 믿지 않으시면 돼. 근데 뭘 하든 그냥 이거는 또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면 그래서 꼬집어 보라 하거든, 이렇게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궁금하면 그래서 허벅지를 두드려 보지,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바탕이야, 뭐야, 그리고 망상에 떨어지지 말라고. 예, 그냥 이거. 그래서 이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소리, 이런 식의 우리가 분별되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것은. 이 여여성을 말하는. 이거예요. 이거라고. 근데 손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닌, 그렇지만 분명한 이 소식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거울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거울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비추기 때문에,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말도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이구나. 공감이 가는 표현이죠. 거울의 어떤 평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춤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있잖아. 그냥 있지 않나요? 어린 아이가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알아보고 하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졌습니까? 이거 나이 듭니까? 이게 다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의 나와 세계의 존재의 근원이죠. 본성이죠, 본성. 모든 거의 본성. 근데 그 나라는 느낌하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나라는 느낌도 벌써 느낌된 거죠. 느낌화된 거죠. 느낌화된. 존재가. 그게 우리가 익숙한 어떤 분별심이죠. 그럼 그게 본다, 그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인가요? 그 표현이죠. 마지못해서 하는 표현이죠. 이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 보는 것도 비추는 것이고 듣는 것도 비추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보는 것도 아는 것이고 듣는 것도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언어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본다, 듣는 게 이거다, 보는 게 이거다, 생각하는 게 이거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이것이 비춘다 아니면 이것이 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죠. 비춘다 안다도 이렇게 그냥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꾸 그걸 멈추세요. 생각으로 하려는 그걸. 쉬세요. 쉬면 이것이 더 실감이 나요. 생각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거. 이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만이 여일한 일이에요. 변함없는.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이요? 네. 최영금. 잘 비추고 계시네요. 그쵸? 잘 비추고 계시네요. 그쵸? 저절로 잘 비추고 있잖아요. 인연이 다가오면 확 비추죠. 그러니까 나는 최영금도 아니죠. 그쵸?
최연금이라고 부르든 뭐 하늘이라고 부르든 아무 달라지는 바가 없는 것이 진짜 나죠. 이거 외에 또 있을까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만 있고 네. 그 외에 다른 거를 하면 그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뭐 이해랄까 뭐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예.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예. 예, 그 경험과 내가 분리돼 있는 그 느낌은 뭐랄까 그건 좀 극복하기가 그러니까 경험과 안 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과 경험된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예. 나도 사실은 경험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나 아닌 모든 것들이 이것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아 처음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시부도에도 소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잖아.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망상을 쉬세요. 그것도 생각이잖아. 그럼 근데 그런 그 분리감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요? 그렇죠. 할 게 없죠. 그 분리감이 일어나는 이것일 뿐이지 분리의 그것도 감정이잖아.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분리감이 있으면 안 돼라는 그 기준이 서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보셔야 돼. 지금은. 이거는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는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그 기준이 사라진 게 진짜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이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감은 뭐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럼 이 기준이 치워버리면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 하는 그 불만족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둘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보는 것이지.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게 법상이에요. 한 생각이 떨어진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하나가 돼야 돼 하면 그거 망상입니다. 그거 한 생각에 딱 기준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망상이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문에 속지 말라는 게. 모든 게 다 망상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은 말이 다 망상이라.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탁 잡고 있으면 공부가 탁 가로막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분리감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느껴지죠? 여기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그럼 그건 두 번째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나 생각은. 그냥 이것만이 진실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일어난 거는 다 허상이잖아요. 비춰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인 것 같아요 할 때나 무슨 이런 생각이 없을 때나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가 돼야 된다는 설법을 듣고 하나가 안 되니까 못 견디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되든 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아무런 기준을 취하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에 속을 때부터 뭔가 내가 둘인 것 같아 하면서 그게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가 돼도 하나가 된 것 같든 두 개가 된 것 같든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도 망상이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본래 있는 이것이 다지 여기서 또 어떻게 하나가 돼? 망상을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안 그래요? 제 말을 못 알아듣시나요? 하나가 되려 하니까 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인데. 하나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둘인 것 같아. 둘이라는 느낌. 그 둘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둘인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둘이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가요? 둘이 되는 게 무슨 그런 느낌. 그러면 잡아요. 집이 어디시라고요? 어디 있다고? 금산이요? 금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금산이라고 망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둘인 이 생각은 왜 문제가 되죠? 참 이상하네. 자기 집이 금산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둘인 기분 느낌인 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것을 문제시하는 게 문제지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길들여진 생각, 익힌 생각, 뭐가 분리감이 있으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것이 잠재된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취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걸 취하니까 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고 둘도 버리라 이거. 그것도 상이니까, 비춰진 상이니까. 그렇지 않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 아닙니까? 상. 벌써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걸 취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어난 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 이름이 최영금인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문제가 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한 생각 아닙니까? 최영금이라는 한 생각이나 둘인 것 같은 그것이 한 생각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건 선택적인 요즘 무슨 정치에 선택적인 정인이 막 하는데 선택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시키려면 다 문제로 적용해야 돼. 고향이 금산인 것도 문제가 돼, 이름이 최영금인 것도 문제가 되고, 둘인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인 것도 문제가 되고, 깨달음도 문제가 되고, 부처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돼야 돼. 안 되려면 다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거나, 다 수용하거나. 근데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되나요? 내가 있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생각이 걸리는 게 장애가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일어난 헛것에 속는 게, 그러니까 귀신은 헛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은 헛거에 원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문제가 된 사람은 그거를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한테만 문제가 돼. 그렇지 않나요? 헛것이라고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장애가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 그거를 탁 선택적으로 집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취하고 버림이 문제라는 거예요. 취사선택, 신신명, 제1, 지도문안, 유혐, 간택하는 그 마음, 이건 맞고 틀리고, 이건 법답고 법 아닌 것 같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팍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이건 법답고 법 아닌 것 같고, 둘이면 문제고 하나면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려면 두 개가 다 문제가 돼도, 안 되려면 다 안 되면 돼. 선택, 취사에 떨어진 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취하고 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어느 순간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얘기했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둘은 문제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취하니까, 지금 이렇게 둘인 것 같지? 이게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 취하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둘인 게 뭔가 잘못됐다고. 누가 그랬어요?
아디아샨티. 아디아샨티. 아디아샨티가 그랬어요? 아디아샨티가 여기 왔었어요. 자기가 취한 거지, 아디아샨티의 그 말을.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구만. 그 말을 믿어버린 거잖아요. 상을 취한 거잖아. 아디아샨티 없습니다. 자기 상이지, 자기 분별이지. 아디아샨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부처님은 다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누가 공부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겠지. 아디아샨티는 끼지도 못해요. 불법에서는.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없다는데 혹시 아디아샨티가 있으면 어떻게 해? 부처도 죽이라는데 아디아샨티만 살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려고 그래.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버리려면 다 버려야지. 왜냐면 그건 똑같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나 다 버리는 거나. 이거는 밖에서 아디아샨티가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들어오지 않는 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만이. 그렇죠? 내가 뺏을 수 있는 거나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오고 감이 있는 것이고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무상한 거거든요. 근데 본래부터 무시 이래로 갖추어져 있는 것만이 그게 진실한 것이고 이것만이 변함이 없거든요. 이거는 괴로울 때도 이거고 슬플 때도 이거고 행복할 때도 이거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이거고 실패했을 때도 이거예요. 좌절할 때도 이거고 뭔가를 알 때도 이거고 체험했을 때도 이거고 못했을 때도 이거예요. 그게 깨달았을 때도 이거고 못 깨달았을 때도 이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것이지. 어떠한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어떤 것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진실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 이게 나라는 거. 이게 나.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라는 의식, 분리감, 너와 다른 나라는 그 의식이 내가 아니고 너와 나가 다른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이거뿐이라고.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이게 변함없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는 뭐냐. 이거는 뭔 일이 있어도 항상 이것이어야 돼. 이대로 왔다가 하림없이 항상 이것이어야지 진실한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그렇죠? 확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만 찍을 수 있거든. 이것뿐이야. 자기 온 세상에 선언을 하셔야 돼. 네, 아니다. 그냥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찾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이게 찾는 거거든요. 맞나 틀리나?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틈이 그냥 일어나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뭐 찾는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에. 여기서 비춰진 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감정에 아니면 뭐 감각에 빠져드는 게 이제 그게 찾는 거죠. 그 틈이 탁 벌어진 그게 찾는 거죠. 한마음 탁 일어나서 거기에 빠지는 게 그게 찾는 거죠. 꼭 몸으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것도 문제고 밖으로 찾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몸으로 찾는 거 어떤 단계를 올라서서 뭔가 자기가 변화된 상태로 오르는 걸 향해서 가는 것도 찾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도 막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그것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안팎으로 쉬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야 되는데 심행처멸 해가지고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져 버리면 진실은 그냥 다 노골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게 다거든요.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 그냥 두두문물이 경험하는 그대로가 이게 다라. 전혀 숨어 있지 않아요. 이게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려야 돼요.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숨어 있지 않아요. 그 볼 눈이 없어서 지금 헤매다니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궁금하거나 뭐 공부 과정 중에 뭔가 좀 장애가 되는 것 같거나. 무슨 제가 나갈까요? 예. 같이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어디 대전에서? 저는 남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난달에 처음 왔고요. 예. 어떻게 왔냐고요? 제가 8월 21일 날 예. 우리 이제 이 뭉기릴라 카페 말고 다른 카페에 예. 회원이 저한테 이제 우리 닐라 선생님 저기를 동영상을 한번 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8월 20일 날 문자 온 거 보니까 8월 21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동안 8월 말쯤에 예. 그때부터 보고 나서 8월 말쯤에 남원에서 대전 신탄진 오면서 몽지 선생님 뭔가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 예. 그때 뭔가를 제가 느꼈어요. 예. 뭘 느꼈는지는 몰라요. 예. 느꼈어. 그래가지고 그날 신탄진 와서 자면서 밤새 잠이 안 오고 이제 그걸 동영상을 계속 봤어요. 예.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한 달 20일 됐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난달 옹주 선생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때 지금 예. 왔는데 그때도 약간 그때는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흥분 상태였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그렇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한 건 없어요. 예. 왜 나오냐? 예. 그러니까 이러는 데가 한 70대부터 40대까지 제일 적은 사람이 40대예요. 저는 60대 초반이고.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40대가 저하고 한 2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어쩌다 한 번씩 출근하면 눈을 맞춰도 인사도 안 해요. 안 쳐다보고 딱 마주치는데 거기 싹 돌리고. 근데 한번 직접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또 같이 이제 일을 한 10명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요. 엊그저께 땅콩을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다 하고서는 다 이제 땅콩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차로 다 옮기고 하는데 지는 혼자 저희 가서 이제 땅콩 캐는 것도 다 끝났으니까 저 몇등에 올라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건 이제 그냥 근데 걔한테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또 딴 사람은 지적을 안 해요. 또 나 혼자만 내 눈에만 띄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걔 몇 번 안 좋은 소리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저도 이제 포기하고 그냥 눈에만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걔만 물론 걔 그것을 옛날보다는 제가 8월 말쯤에 문득 뭐 쉽게 해서 이제 견성을 했어요. 견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크게 안 달라져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또 다른 카페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에 거기서 이제 누가 글 올릴게 댓글 쓰면서 걔 얘기를 쓰면서 뭔가 혈압 좀 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뭘 써는 글을 좋은 글을 써놨길래 그걸 읽어보면서 그 사람 뒤에도 뭐 한마디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놔서 그걸 보니까 또 좀 혈압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되는 말씀을 제가 좀 편안해 줄 수 있는 말씀 있나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뭐 소위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들었을 때 뭘 가리키는지 와닿습니까? 다 이해를.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도 이게 지금 변함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근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예, 여기서 다 펼쳐지는 것이고, 진실한 거는 이거뿐이고, 여기에서 그 친구도 있는 거죠. 그 친구도 이 그렇죠. 안에 일이죠. 저 안에 있죠. 내면 안에 있죠. 예, 내면 예. 의식 안에. 예. 그러니까 내면 의식이라고 사실 그것도 이름을 이름이-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예, 건데.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예. 요거에 단데, 여기서 불편함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이게 다, 이것만이 진실한 것인데. 아니 근데 일어난다고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그 순간을 봤어도 걔가 딴 사람들 다 뒷정리하고 뭐 박스 들고 하는데 미팅 가서 혼자 이제 일 끝났다 딴 거 다 깨끗하게 서 있는 거 보고서도 이제 순간 볼 때는 그랬는데 순간 잊어버려요. 이제 지금은 네, 좀 네. 빨라졌어요 그게. 네. 빨라졌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때 왜 그게 나냐면 차 타고 이제 풍구차로 이제 한 10인승 차 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니까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걔하고 이제 한 20년 차이 나니까 이게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서 지리산 남원 뱀사골 가서 한번 만나서 둘이 화해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그런 불편함의 관계가 지금 하시는 일에 뭐 근본적으로 큰 뭐 어떤 그 위험 요인인가요? 아니죠. 근데 제 눈에만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이. 아니 아무 상관없고 다만 제 눈에 밟히고 제가 관념이 어떤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글쎄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 안 내려져서 특별한 뭐 방법이 있나 하고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 공부에 뜻이 있으세요? 이 공부에? 뜻이 있다기보다는 관심을 항시 두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네. 계속 해서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카페에 그 회원이 이제 우리 닐라님 저기를 갖다 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쪽에는 살아오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젊었을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네 몽질일락 유튜브를 보라는 그런 게 와 저한테 전달이 됐고 그걸 봤고 한 열흘 만에 문동무가 느껴졌고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고맙기는 생각이에요. 그 불편함이 부처님이에요. 아 스승이라고 저도 알아요. 머릿속도 아는데 스승이에요. 네. 스승이라는 것은 분명히 머릿속 옛날부터 뭐 이번 8월달이 아니라요. 벌써 그 사람 한 1년 됐어요. 그런 거기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스승이다.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 그렇죠. 부처를 버리고 딴 거를 찾는 거잖아. 스승이라는 거 뭔가 가르침을 저 사람 주는 스승이다는 생각은 내가 해요. 스승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네. 생각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꼬라지를 보면은 이제 싸가지가 없으니까 한마디도 싸가지 없거든요. 그거는 본인만의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죠. 본인 제 생각, 제 관념이 안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그거 왜 쉽게. 없애려고 그러세요? 불편하니까요. 불편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다 똑같은 건데. 아니죠. 불편하지 그게. 제가 제 그러니까 스스로 불편함이 일어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불편함이나 편안함이나. 똑같다고요? 네. 편한 거구나 아니죠. 편한 건 좋은데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똑같다고요? 이거잖아요. 불편함이. 아니 지금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런 감정조차 제 안에서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조차도 제 것이고 그 감정이 제 것이에요. 제 것이고 그 감정 자체가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고 그렇게 그런 제 내면에서 보이는 모든 이 보이는 상도 사실은 그 삶을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이 보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이 보이고 소리도 어떤 저기서 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고막 안에서부터 소리가 내 내면 세계도 소리가 생겨나서 물론 저기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죠. 아는데 내 고막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걸 어떤 이 내면 세계나 내면 의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또는 마음자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란데요. 예. 그게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빛이 모든 빛이 합쳐지면은 이 일곱 색깔 무지개 빛이 합쳐지면 이런 보이지 않는 빛이 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는 건 진짜 알아요. 근데 그런 꼬라지를 보면은 그것도 빛이네. 순간에 그게 아니 그 순간에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빨리 잊혀지기는 해요. 잊혀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이것이라는 거, 이 빛이라는 거, 순수성이라는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왜냐면은 그게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경계의 차별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야, 내적으로. 그렇죠? 좋은 경계, 아무 내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은 경계를 취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분별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차별성이 사라지면 그 불편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돼, 나한테, 내 삶에.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은. 그건 뭐냐면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경계가, 좋고 나쁜 경계가 아직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그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될 그러니까 본래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라는 걸 밝게 보시라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고 진리에 눈 뜨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내가 삶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심리 치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 헛짓이거든요. 본질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 그럼 뭐냐? 지금 뭐냐면 자기 내면에 말로는 다 하나다라고 하지만 그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 말로는 이치적으로는 그게 다 하나야 하지만 자기 세포 깊이, 뼛속 깊이 이게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글쎄, 그건 어떻게 다른 특별한 어떤 방법 같은 건 없네요. 특별한 방법을 제가 뭐 제시해 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무슨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꿈의 세계를 이렇게 뭐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하면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사람만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사람 나타나면 또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끝나지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의 그 취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느낌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감정 상태가 이게 진실한 거구나라는 걸 그냥 뼈에 사무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다 맞죠. 하나의 순수 의식이죠. 하지만 내 삶에선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거죠. 머리에서만 아는 거야. 가슴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한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는 딱 눈에 밟히는데 집이 와서는 그게 이제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집에 와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람의 그때 그 모습,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게 나다고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노력은 해요. 노력을 하면은, 한 번은, 이거 딴 얘기인데, 한 번은 아침에 잘못하고 제가 출근하는데, 갑자기 뱀이 생각났어요. 네. 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뱀이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내 눈앞에 딱 이 상이 떴어요. 네. 이렇게 뱀이 나를 나한테 같았으면은, 이렇게 평소 같았으면 흠칫 놀랄 텐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밑에도 흠으로 무너더니 그냥 사라지대, 상이. 예. 그래서 아마 내가 이제 그 어떤 상하고 그 내면색에 있는 상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무라일체가 아니라 저는 상하고 나하고 일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떠올라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무섭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또 올해 또 이렇게
좀 오래 되신 분한테 여쭤보면 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떤 그런 묘한 어떤 방법, 뭔가 묘안을 자꾸 찾으려 그러는데 제일 묘안은 뭐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부딪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왜냐면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까도 말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상을 보면 이게 상이다 어쩌. 그런 속삭임이 있으면 안 돼. 척 보면 딱 알아야지. 해석이 딱 끼어들면 벌써 이게 아르마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도 뭐가 됐든 착 보면 거기서 찰나적으로 착 알아차려야지. 이건 상이니까 뭐 진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순간적으로 했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사에 그 친구를 보고 불편함이 탁 일어나면 딱 이게 그동안에 살아오던 어떤 분별 습관, 망상이 확 일어나는 걸 척 보고 그냥 이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게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해석이 붙으면 안 되고 그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것이 해석이 들어가면 그건 아직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네. 이게 딱 거기서 걸려요. 그 사람한테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아무 이 사람이 장애가 안 되면 이제 거기서 자기는 어떤 취사하는 마음, 따로 두는 마음이 이게 완전히 이제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계를 만나든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 이 공부라는 거니 완전하게 그 평등성이 일단은 드러나고 나서 차별성을 쓰는 거거든요. 공부의 과정은 뭐냐면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과정,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무런 머문 없는 자리에서, 걸림 없는 자리에서 온갖 차별성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완전한 평등지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차별지 쓰는 그 염두에 두면 공부가 되게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차별지를 쓴다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확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하셔야 돼. 딱 자기 공부에서 딱 반발짝 앞에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지금 뭐, 시작 할락말락한데 공부가 100m 간 지점까지 알라 그러면 그거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것이 불편함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 일이라는 걸 보고 또 집에 가서도 그렇든가 현장에서도 그럴까 그거를 빨리빨리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직면해야 돼. 그냥 거기서 모든 판단이 쉬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힘이 붙으면 그 사람이 뭘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이상하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보게 되거든요. 직면해야 돼. 이것도 이 일이구나. 피하면 안 돼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된다고요? 네, 그냥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 그거를 손대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작이거든, 그건. 불편함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 일이지, 그 상황을 조작이라는 건 내가 손대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작이죠. 방법을 찾는 게 그 조작이죠. 그렇긴 한데요. 제가 그 불편함이 일어나는 원인이 저 안에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배워온 그 어떤 관념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은 어떤 예의가 좀 기본적인 기본 예의 아니에요. 아침에 만나면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그거는 거사님만 생각하는 제 기본 예의지. 제 생각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거고 일 끝나면은 똑같이 그냥 다 이렇게 뭐 정리하고 같이 해야지. 거기 차가 끝났다 해서 그 나머지 정리할 일이 남는데 지는 저기 가서 서 있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저렇게 못 하는 거야. 저렇게 왜 그러냐? 나는 못 하거든. 왜냐면 미움을 할까 봐. 너무나 미움받아 못 하는데 걔는 그렇게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도 뭔가 보면은 좀 뭐랄까 남의 시선을 별로 생각 안 의식 안 하고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해. 진짜처럼 해. 이 자식이. 이게 아니 이게
그걸 내가 두들겨 팔 수도 없고 그 자식은 뭐 돈 있으면 패라는 놈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게 좀 제 어떤 구두의 과정 이 과정에서 큰 스승인 것만큼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뭐 있나고 한번 나와봤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바른 어떤 견해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밖에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바꾸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왜냐면 그런 식으로 다루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뭐 심리 상담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조작해 주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돼. 왜냐면 모든 갈등이나 장애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안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안 만나는. 여기서 뭔가 그 사람을 봐도 제 눈에 안 봐도 제가 기분이 울컥 안 오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어떤 일이 우리는 누구나가 다 모든 경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게 뭐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근데 그런 경계를 만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소망이었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든 생사고락을 경험을 하든 왜냐면 그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장애가 사라지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게 맞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게 똑똑했던 것 같아. 영리했던 것 같아. 왜냐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누가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으며 병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으며 사회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영리한 자의 어떤 접근이거든요. 거사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보는 그것이 바로 전공법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일어나는 그 상황을 조작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법이구나라는 걸 보는 그것만이 가장 근원적인 해법인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 만나도 문제가 안 돼 앞으로. 그래요. 제가 이 모든 것이 어떤 때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 법으로 보라는 거,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제 몸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렇기는 해요. 원래 허공이에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을 딱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직 보사님이 그런 관념이 상당히 강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래야 된다. 예. 예의나. 그리고 또 그 사람 갖다가 어떻게 좀 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자기가 강화된 어떤 습성이죠. 근데 아무리 그 훌륭한 그 사람이라도 못 고쳐요, 세상에. 맞아요. 뜻대로 못 고쳐요.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 빠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그때 근데 그런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계. 그럼 뭐냐? 그러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장애 없이 사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그럼 뭐냐? 거기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것이 법성임을 바르게 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이라는 거.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뼈좋은 수는 없네요. 이게 진짜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 쓰려면 안 돼요. 그거는 순간적인 해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방향성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출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경계에 무심해져라. 그게 무심이 도다라고 황교 스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무심히 도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물임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시끄러운 물결을 잔잔하게 하려는 거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선생님, 예. 방금 이런 경우에요. 예. 어떤 걸 보고 이제 미움 감정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럼 미움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니까 예. 미워하고 예. 단지 그 이후에 내가 이거 왜 미움 감정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않으면 예. 괜찮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운대원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런 미움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그렇게 괴로워지면 예. 아 이거 왜 일어날까 이제 생각해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뭔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예. 뭐 젊은 사람은 예. 나이 든 사람한테 뭐 예의를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예. 고정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예.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념이 문제는 아닌데 그걸 고정시키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일어난 생각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돼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생각은 자유죠. 누구나가. 살아온 인연 따라서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라고 그 상황을 규정하고 그 상황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일어날 생각을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서양이 다 다르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의 없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못 견디잖아. 그게. 예의 없이 왜 그래.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가 안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범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죄인이 근데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는 분명히 사회 규범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야. 깨달을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다.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그 깨달은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어떤 과보를 받는 거 인과법이 왜냐면 우리가 이 꿈의 세계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깨달았다고 해서 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데 죄 짓기 전이나 사람을 죽일 때나 감옥에 끌려가서 사형을 받을 때나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 깨달았으면. 그 뭐냐, 사람 만약에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손이 올라갈 수도 있고 폭력이 나갈 수도 있으면 왜 때려요?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받아야지 자기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손 때리기 전과 때리고 나서나 비난받을 때나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연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을 무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든 게 평등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아가 아니에요. 다 행위의 결과를 다 받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 불법이 어떤 사회의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법화경에서는 세관법은 세관법대로 변함이 없고 출세관법은 출세관법대로 또 한결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다 법이니까 그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의 이 질서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과보를 받고 인과법은 또 엄연해요. 근데 그 모든 인과법이 공하다는 건 또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꾸 문제 일으키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 그리고 그게 허망한 일인데 자꾸 핏대 세우면서 이렇게 시비 걸겠습니까? 법에 통하게 되면 그런 거 잘 안 하게 돼요. 괜히 그런 걸 왜 만들어? 이상하게 그게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경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 거는 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거거든, 자기한테. 그 경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꾸 그 시비 걸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옳은 것, 우리가 그렇게 증상만인이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알기만 하고 실제 체화가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막 시켜도 법인데, 응?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응? 뭐 때리는 것도 법인데, 그게 정강 스님의 그 얘기가 있거든요. 정강 스님이 어느 순간 이제 깨치고 탁 나니까 온 천재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출가 승려들은 이제 부처님이나 불단이나 이렇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 법당 앞에 가서 오줌을 막 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원주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부처님 앞에 가지고 앞에서 그 오줌을 싸고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한테 그랬다 얘기했죠. 정강스님이 야 부처 아닌 게 어디 있냐? 어디다가 오줌 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부처 내 눈에는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어디다가 오줌 누겠냐고. 그 완전히 그 세속의 법을 무시한 거거든요. 다 불법이라는 이름 하나로 깡그리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정강스님이 내 그때 공부가 부족했었다 이렇게 이제 회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것이 평등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이게 다 법이야라는 그 지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나도 없고 그렇게 주장할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순한 양처럼 살아가게 돼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된다. 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는데 물 흐르듯이 살아가지. 이게 법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응? 말뚝박 부를 일이 없어. 어디 허공에다가 말뚝 박으려고 그래요. 그래 허공에다 말뚝 박지 말라 그러거든. 벌써 아무것도 없는데 말뚝도 없는데 어찌다 거기다가 말뚝 박으려 하냐고. 그게 허공에 말뚝 박는 짓이야.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가 익어가면요 순한 양처럼 살아가게 돼요. 물 흐르듯이. 자기 거 주장하지도 않게 되고 이게 맞다라고 하지도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법으로 그냥 겉으로는 그래도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흐름에 뭔가 역행이 된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 준다 그러면 얘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엄연히 또 세속법에 또 그런 질서는 또 있는 것이거든. 물론 정해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질서 아주 잘 지킵니다. 그거 세간법을 부수지 않아요. 근데 세간법을 지키되 머물지 않게 되죠. 거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건데 그냥 그때뿐이지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만 옳은 거야. 지나면 그건 지나가고 없는 것이고 그때 그러니까 불편함도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주 머물지 마라. 행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머물지 마라. 할 거 해요. 그때 주어진 인연대로 하는데 그것이 항상 하고 그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냥 통과. 머물지 마라. 무주가 중요해. 무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머물지 마라. 근데 그 순간순간 해야 될 일 하라. 그럼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돼 하는 기준은 없어요. 내 의견 표시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 지켜야 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영원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뿐이지. 그래서 그 뿐뿐뿐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뿐이야 그건. 그때는 진실했고 그때는 맞는 거였는데 지금 하고 보면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에요. 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의 만약에 이후의 공부 기본적인 게 태도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머물지 않는 쪽, 뭐 어떤 상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때뿐으로 보고 이게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 항상 나의 삶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나 어떤 고정적인 이래야 된다 하는 건 없어요. 고정적으로 이래야 된다 하는 건 없어.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는 잘 알되 그래도 내가 고기 좋아하면 고기 먹게 되는 것이고 생선 좋아하면 생선 먹게 되는 그건 살아온 습성이 나오는 건데 이게 옳은 거야. 생선 먹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오던 익숙한 패턴대로 마음의 어떤 현상이 펼쳐지긴 하죠. 우리가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했으니까 채소만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먹든 저걸 행하든 꿈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과 같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진실한 것이구나. 그거예요. 딴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텅 비워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기준이 살아서 텅 비워져서 걸림이 없게 돼요. 우리가 걸림이 있다는 건 마음에 뭔가 담아놓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기준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념은 고정시키지 마라. 고정시키지 마라 이거. 고정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정된 게 없으면 관념이 아니죠. 고정된 게 없으면 관념이 아니라고요, 그건. 왜요? 관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고정이 된 것을 관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있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하죠. 우리가 깨달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믿지는 않지. 항구불변하다는. 믿는다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옛날에는 그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있죠. 관념이라면 그거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까? 관념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고정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완전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확 순간적으로 돌이켜야 돼.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빨리빨리 자각이 돼야 돼요. 막 한참 3박 4일 지나고 나서 그게 내가 순간적으로 고정시켰었구나. 맞죠? 틀릴 수가 없죠. 말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의에 의해서 쓰이는 거야, 그냥. 진실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거사님처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돼요. 소통만 되면 돼. 말이 용도가 원래 그래요.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고정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죠. 소통이 없는 세계에서는 언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바디랭귀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언어도 더 복잡해지고 원시 부족의 언어와 막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이 생긴 사회 언어는 그 양의 총량이 다르겠죠. 근데 속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해져야 됩니다. 언어에 막 이렇게 매이지 말고 금방 털어버릴 수가 있어야 돼. 그걸 놓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대상에 그게 언어가 됐든 행위가 됐든 감정이 됐든 그게 그냥 머물지 말고 그냥 금방 그렇게 놓아버린다 해야 되나? 털어버린다 해야 되나? 용도 다 하면 이제 놓아버리고. 그게 이후의 공부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비워져야지 그 미세하게 고정된 것들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럼 다 비워지면 이제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 진짜 있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이제 뭐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원래는. 다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현상이 둘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하나가, 그래서 타성일편, 하나가 돼야 된다. 양면성이 있을 뿐이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석 같은 경우도 양면성이 있잖아. 어떤 면에서 양면성? 모양적인 면이 있고, 본질적으로 그 금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양면성인 거예요. 이 세계가, 일체가, 이 하나가, 이게 금인 것이고, 그 가락지 모양, 팔찌 모양, 목걸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분별되는 상인 것이고. 근데 다 금으로 된 건 똑같은 거죠. 이것으로 된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어찌 다른 금을 찾겠냐고. 법을 찾겠냐고. 또 모양에 속으면은 천차만별이고, 모양에 속지 않으면 하나뿐인 것이고. 하나 좀 질문 좀 해도 예. 됩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같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행위를 했을, 예를 들면 7줄 댕기라 했는데 8줄 댕겼고 9줄 댕겼다고 치면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 했을까요? 냅뒀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네. 부처님이 없다니까. 그렇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가령 그 당시에 가령이 어딨어요? 2500년 전에 2500년 전이 없다니까. 지금 관념 아닙니까? 2500년이. 한 생각 아닙니까? 2500년 전 있다면 시공간이 있는 거네. 앞에서는 시공간이 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놓고서. 내 내면 의식에서는 없어요. 내면 의식은 없는데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저는 불교에서 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까 지금 저기 저 종하고 이 컷가 이런 것도 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물체는 철학자 칸트가 얘기한 물 자체, 사물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공허한 거지. 내면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쩌거나 이 보이는 것이 공허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허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불교에서는 공허하다고 한다고요. 불교도 없어요. 아까 세종도 이렇게 저것도 다 허상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전해드리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진의를 아셔야지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말 제가 한 적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 했다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자기 생각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들었겠습니다. 언제? 누가 그랬어요? 누가 들으셨어요? 저 세종도 이거 좀 허상이다. 이것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잘 보세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다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망상이지. 제 안에 있는 기억이에요. 제 안에 있는 기억. 그 기억이 아니죠. 기억이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기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억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무슨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건 알겠는데요. 아까 이 컵이라든지 이 저 세종이 허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안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 이것뿐이라는 거.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제 내면에서 내면이 아니에요. 일어난다고. 내면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요? 네, 이거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면이라고 제가 내면이라고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면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죠. 왜? 시간도 있고 하는 이거고 공간도 있고 하는 이거죠. 제가 진짜. 생각하는 이게 이런 물질 우주에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 물질 우주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아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여쭤본 것은 물질 우주에서 그런 것을 얘기한 거고 제가 그 어떤 이 내면 세계라는 것, 내면 의식이라는 것은 좀 생각을 좀 쉬세요. 좀 생각을 좀 쉬어보시라고. 아직 진짜가 아직 이게 확연하지 않거든요. 진짜가 드러나야 돼. 진짜는 이게 입 벌리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다 알아요. 이해를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딱 다물고 있어야죠. 이게 어차피 말을 통해서 말이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말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생각이지. 생각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진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 이것이 자각되는 것이고 이거 다구나라는 게 명백해지는 것이지 언어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은요 아무런 언어로 소통될 수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아무리 깨달았어도 네. 내가 깨달았어도 네. 그것을 너한테 이해시키고 소통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것이 소통될 거라는 뭔가 이 언어로든 뭐로든 소통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제대로 통한 게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황명선사가 무슨 몽둥이를 때리고 인제슨 몽둥이 때리고 하면 그것도 말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소통이거든요. 어떤 소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온 전체가 이거 하나뿐인데 누가 있겠습니까? 너나가 다 이거 하나뿐인데 누구와 소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도대체?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 자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각한데 소통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뭔가 전달하고 한계가 있는 말이지만 말로 다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되는 거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모두 이런 자리를 마련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환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별되는 모든 상들이 다 자기의 얼굴들이거든요. 자기거든, 자기 자신 이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면은 뭐 주고받을 것도 있고 나가 있고 남이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얼굴이라는 그 사실에 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자리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자도 없는데 나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고받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몸에 이게 나라는 그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게 있고 나눌 게 있고 공유할 게 있고 남이 없는데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저도 나와 남이 없다는 거, 이 내면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충분히 그걸 느끼고 이해를 해요, 저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스스로 분명해야 되고, 스스로 분명하다면 그 점점 이게 할 말이 없어지고, 상대가 끊어지거든요. 누워도 허공에다가 말할 겁니까? 어디다가 말할 겁니까?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특히나 공부가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져요. 물어볼 말도 없고. 잘 보십시오. 그냥 이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 그래서 임재 스님이나 대혜 스님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기서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 말하는 거기에서 알아들으면 안 된다. 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표현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방편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말이잖아요. 저도 전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공문하실 때 고지 곧대로 듣고 네. 무슨 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거의 좀 질문하고 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면은 그 다행인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거죠. 그렇게밖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딱 와닿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법문 듣는 예, 사람 질문하지 말라 그러거든. 이런 식으로 그런 장들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간단하게 어디서 오신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할까요? 청주에서 오신 유 선생님 간단하게 오시게 되고 자기소개 그냥 갔을 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불편해 보이니까. 그 유튜브에서 몽지 선생님, 유라 선생님 강의 많이 듣다가 면전에서 한 번 뵙고 옛날 뵀어요. 그런 꿈을 늘 갖고 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청주 달려왔습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청주 모임이나 대전 모임 자주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부부 오셨는데 거사님이 한 1년여 정도 됐나요? 발마할 때. 오셨었어요? 같은 부부신가요? 네, 따라왔어요.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면. 세종에서 왔고요. 예. 저 따라온 거는 나중에 또 오면. 예. 저 부처님. 부처님이에요? 예. 잘. 조금 알아듣는 데는 제가 10년 됐고요. 예. 강의 지금 하시는 건 다 듣고. 예.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겪은 게 3년, 지금 3년 동안, 3년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때가 가장 경계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그때만큼 경계가. 그렇죠. 그것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 관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밭 없습니다. 하나의 한바탕의 일이고, 항상 관계만. 근데 이제 밝게 보는 게 중요하죠. 생각이 아주 많이 남아서. 뭐, 지금 그냥
아까 저분도 일하시는, 저도 지금 노가다 다녀요, 용역에.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이거 방석을 다 치워라. 그러면 딱 치우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만 가냐면 밥 먹을 시간, 새참 시간, 그때는 딱 가요. 그러면 그걸 봐도 예전에 제가 노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욕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생각이니까. 근데 생각이라는 것도 그것도 또 다 부질없는 일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다 허망한 일이. 지금 제가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았어요. 제가 딱 11년 됐어요. 50에 알았거든요. 지금 올해 60일인데 딱 11년 동안 그때 이제 50에 알았을 때 김태환 선생님 건강경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는 그것만 보고 아무 책도 안 봤어요. 안 보고 이제 소리 들어도 발바닥인지 어디서 듣는지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소리가 아무 데서 다 들려요. 손가락 손톱 들리고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돼서 지금 10년, 그러니까 11년 하고 있어요. 오래 되셨나요? 그때 이제 그때는 상주에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도 또 이제 미친 줄 알았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공부한 건 없었는데 아까 뭐 첨산도 안 해봤고 이제 절에 엄마 따라서 가서 이제 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고 절 공부. 근데 이제 나머지는 없고 죽음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 해결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이러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처님 뭐 매일 지금 여기 오는 순간 뭐 계속 여기 옆자리에 앉아서 따지고 그치만 이제 뭐 근데 그걸 제가 딱 무릎 꿇은 게 얼마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스님 뭐 어디 둘이 가다가 거기 딸하고 살으라고 하니까 그냥 산을 따가 부설과 산. 그것처럼 그때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딱 무릎 꿇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냥 살다 가지 뭐. 근데 얼마 정리된 게 좀 몇 달 안 돼. 그 어머니 그거 아버지 할 때는 많이 했는데 또 어머니 하니까 막 더 많이. 제가 어머니하고 60년 살았거든. 같이요. 그러니까 더 막 이게 장애가 말도 못해.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이제 그 부처님 우리 어머니 여기 또 텔레비전 그리고 감사한 인연들이죠 모든 게. 거사님이 보훈에서 인사하셨었나요? 인사했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보훈에 부산에 한 50년 살다가 사반다 보훈 와가지고 좀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법문 많이 듣다가 한 2달 전에 그 전에 김태환 선생님 말씀 듣다가 몽지 선생님하고 리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막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올 때 와서 느낀 게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작을까? 물론 믿다 그렇겠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해가지고 꼭 선생님들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시네요.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저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 모임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에 어떤 공부해온 거를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좀 안내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문 밖에서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진짜 인연이 아닌 것이고, 그럼 이게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믿으면 직접 걸음을 떼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게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고 완전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만,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 법성에 녹아 들어가지고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거를 직접 맛을 보고 그걸 맛봐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왈가왈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맛보고,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다는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저는 다 이제 최대한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또 그것도 인연인 것이고.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지 이런 말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 완전히 체현되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그제서야 이 말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다. 그리고 다 내려놓아 보시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진짜 이 법에는요 그런 분리도 없고 그런 갈등이 없어요. 무늬만 그렇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없는 거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이 법을 믿고, 이게 모양이 없다고 거짓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되면은 이거는 그동안의 실제라고 믿었던 것보다 더 실제라는 걸 자각하게 되니까 꾸준히 안 놓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